자, 저희 또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제 실적 발표 기간인데. 네. 아, 뭐 어떻게 보시나요? 성장주 많이 좋아하시니까. 성장주를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네. 지금의 요즘 너무 상황.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거의 뭐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예, 뭐 업계에 얼마나 계셨죠? 제가 회사 16년 정도 있었네요. 16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죠, 지금.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2008년에도 있었고, 2008년에. 예. 그렇죠. 14년에도 있었고, 18년에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빅테크가 이렇게 한 거는 거의 10년 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 예. 이제 조그만한 기업일 때는 그런 예. 일이 종종 있었는데 완전히 자리 잡고 나서 이렇게 큰 일이 있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시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서 하기 싫은데 해 주셔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예. 저도 좀 간단하게. 들어야 됩니다. 저도. 뭐 메타 급락했죠. 예. 전일 5% 빠지고 어제 25% 빠져서 아, 그것도 복리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참 답답합니다. 복리가 참 이럴 때 예, 빠질 때도 복리라는 게 주식이 무서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마존 애플 실적 발표 났는데 아마존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뭐랄까요,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서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지금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은 다행히 실적이 잘 나와서 예,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장 개시하기 직전에 이제 어저께 하는 와중에 9시 반쯤에 ECB가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면서 2%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성명서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번 회의에 걸쳐서 올리겠다 해서 추가로 오를 것을 예상한다로 변경이 됐습니다. 좀 덜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가 유로존 경제 활동이 상당히 둔화된 듯하다.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덜하겠죠. 예, 뭐 3호 카나리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유럽이.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예. 뭐 근데 카나리아의 뜻이 이게 있으면 피봇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 네. 공격적으로 올리던 거를 좀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그것만 돼도 시장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이걸로 시장이 인플레가 잡힌다 그런 생각은 저도 하질 않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면 네. GDP 나우에서 가지고 왔어요. 어제 전일 미국 3분기 GDP가 2.6% 증가로 나왔거든요. 예, 저번 달에도 이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분기 연속 이렇게 감소하다가 갑자기 깜짝 반등이 나온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그 정도 답은 할 수 없었고, 근데 이 GDP 나우 이 화면을 보시면 두 분기 연속 쭉 빠지다가 갑자기 한번 2.6까지 올랐고 지금 현재 3분기에 찍힌 게 보면 의외입니다. 10월 19일 기준 2.9% 여기 이렇게 또 올라왔다가요. 그리고 10월 26일 현재 기준 여기 3.1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요 파란색 요게 블루칩 컨센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 위에 폭은 상위 10개, 밑에 거는 하위 10개를 평균을 낸 값입니다. 근데 네. 보시면 살짝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살짝 내려오고 예, 있네요. 살짝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로 끝이 났으니까 이게 아마 조금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시장이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GDP는 좋은. 그러면 빅테크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괜찮다는 소린가 하는 우려감이 또 섞입니다. 자, 그러고 이게 좀 우려감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9시 반에 이제 드디어 PC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PC 발표를 봐야 되는데 잘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네. 예, 인플레이션 나오고 가서 또 가져왔어요, 화면을. 근데 보시면 의외로 좀 따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조금 해봤던 게요. 희망이 약간 있나요? 약간 있습니다. 네. 보시면 코어 PC 보시면 지금 예측이 지금 0.5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추정이 0.4이거든요. 약간이지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 9월에서 보면 0.44에서 0.42로 약간이지만 미세하게 줄었다라는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YOY로 보면 코어 PC가 5.16에서 5.17,
PC 그냥 보면 헤드라인으로 보면 6.27에서 6.27 이 정도인데요. 지금 이전이 6.4였거든요. 이전이 6.4였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코어 PC가 5.2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7이면 미세하게 낮은 거죠. 근데 지금 금리를 네. 많이 올린 상태에서 네네. 이게 어떤 액션이 좀 많은 이제 변동폭이 좀 보여줘야 네네. 뭐 피크아웃에 대한 확실한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 정도는 네. 야 이거 안 잡히네 계속 이런 그렇죠. 이제 해석이 팽배하다 보니 네네. 예. 아 이게 참 그러네요. 그렇다고 막 계속 금리 인상 계속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예. 이렇게 막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평평한 구간만 나와도 예. 시장이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는 거고요. 예. 근데 이걸로 피봇이 나온다. 그렇기는 제가 계속 이제 뭐 인플레 자체가 좀 너무 후행하는 지표인데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하긴요.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예. 이유는 우리는 어차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시장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려면 숨 쉴 공간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시장이 좀 정신을 차리고 뭘 할 거잖아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뭐 조금이라도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다음에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빅테크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강달러 영향으로 평균 7% 정도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매출 감소만큼 비용 절감을 못하면 큰 폭의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기업이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영향으로 구글, 메타 등 광고 사업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은 전부 다 큰 폭의 매출 감소 및 손실이 발생을 했고 특히 광고 사업 내 경쟁이 심한 곳은 되게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특징 자체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클라우드 사업조차도 이전에 30%대 성장해서 지금 20%대 성장으로 물론 이게 달러 영향이 강달러 영향이긴 합니다만 네네. 어찌됐든 줄어든 거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요번에 네. 아마존에서 저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저 그래도 성장한다는 게 저는 야 성장하는 게 어디야? 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20%대도. 네네. 예. 그 이거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과거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가장 둔화가 됐다는 것 때문에 이제 우려가 되는 건데. 네네. 예, 요거를 이제 앞으로 저희가 클라우드에 많은 분들이 또 투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30%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놓은 게 있을 것이고 예. 이게 20% 성장을 그렇죠. 하게 되면 예. 밸류에이션을 대폭 깎아야 되거든요. 깎아야 되니까. 예, 그러면 주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30에서 20%로 줄면 되게 충격이다. 맞는 예. 것 같아요, 저는. 어. 그게 이제 기업 가치가 하락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내재 가치가 예. 하락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달러의 영향이 크거든요. 이게 7%나 깎아 먹었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27에다 7 더하면 34거든요. 그러니까 강달러의 영향을 배제한다면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또 1, 2년 뒤에 금리가 정상화되고 강달러 영향이 뭐 사라지고 뭐 시장이 정상화되면 저절로 회복된다 이거죠, 이거는. 그러면 그때까지는 밸류에이션이 하락을 했지만 다시 달러가 약해지면 밸류에이션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빠져 있을 때 들어가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2, 3년 견딜 수 있다 이 뜻이기도 하고도 같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어지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예, 그게 좀 그러네요. 결국에 지금 실적 발표한 빅테크들이 다 망가지고 있다 보니까 새롭게 실적 발표한 기업들에 대한 부담도 자꾸 커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마존도 지금 많이 맞고 있고 애플과 아마존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뒤에 나중에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애플은 뭐에 성공을 했냐면 이제 두 개 다 이제 오히려 매출 성장세로 보면 아마존이 훨씬 더 컸죠. 성장률로만 따진다면 애플보다는 아마존이 나았었는데 문제는 밸류에이션이죠. 아마존은 밸류에이션을 50에서 100 사이를 받는 기업이고 애플은 20에서 30 사이를 받는 지금은 한 24에서 5 정도 받는 기업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애플은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출 증가폭보다 비용 증가폭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대했던 것만 못한 거죠. 근데 애플은
비슷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 그다음에 비용 증가율하고 비슷해서 둘 다 8%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잘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어닝이 비슷하게 예측 가능하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아마존은 이번에 변동이 되게 컸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결과적으로 4Q 이제 예상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줬는데 원래 그렇게 주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성의 없이 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의 없었다. 네, 성의 없었어요. 제가 봐도 조금 그래도 뭐 이익이 0원에서부터 40억 달러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성의 없었네. 되게 성의가 없었어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투자하자면 기분 나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예.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잠깐 아마존 주가를 보니까 프리마켓에 마이너스 13.5% 빠졌습니다. 끔찍하네요. 예, 지금 100달러가 깨졌어요. 지금 95달러 86센트. 예. 야, 자 아마존이 이런 상황을 지금 충격적이긴 보여주고 하네요, 충격적이네요, 진짜. 정말. 뭐 남말할 건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 제가 메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이제 손님들도 있고 지인들 주식 하시는 분들 만나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가 나쁜 것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기가 좋은 것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분이 주식을 그거 하나만 샀을 리는 없거든요. 예. 근데 잘 되는 거는 그냥 잘 되니까 두고 못한 거 안 된 걸 얘기하고 거기서 자기가 뭔가를 배워요. 내가 자책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럴 때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걸 배워 나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잘 됐던 것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밖에서는 근사한데 자기 속이 골마가죠. 그리고 배울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거기서 배우시면 되거든요. 그거 하나만 샀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설마 메타 하나만 샀겠어요? 예. 다른 거 수익 난 것도 있고.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커버해 나가는 게 그게 기술인데. 맞아요. 다만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 지금 엎드리는 거북이 작전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덕담이네요, 덕담. 덕담입니다. 네, 상처를 내보여줘서 감사하다. 뭐 배웠습니다, 이런 지금. 의미로. 예. 배웠습니다, 방금. 예. 네. 설마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소파에도 있습니다. 소파이 참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예. 소파이는 나중에 이제 은행 인수했으니까 예. 잘 되면 10배도 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그래요? 10배? 네. 야. 10배 너무 작은가요? 100배도 날 수 있죠. 네. 100배 나는 종목 오늘 적어 나왔습니다. 왜, 키워드 왜 나왔습니다. 마음이 계속 아픈지 모르겠어요. 100배 지금. 종목. 마음이 네. 계속 아파요. 왜 20년 뒤에는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네. 당장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 20년 빼고 일단 100배만 기재해 주시면 네, 100배. 꿈꾸던 종목이네요. 진짜 이를 너무 이렇게 박살나면 웃음이 나와요. 네. 지금 아마존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면 아마존부터 먼저 네, 볼까요? 아마존 먼저 체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아마존이 자, 요거 한번 차트 한번 봐 주시겠어요? 네. 화면 같이 보시면 네. 지금 아마존이 보시면 예상 실적이 순이익이 0.22달러였고요. EPS가 매출이 1277억 달러였었는데 실제 순이익이 0.28달러였거든요. 그리고 매출 1271억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EPS는 잘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0.28 잘 나왔고요. 매출도 그렇게까지 6억 달러 정도면 1270억 매출에 6억 달러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심지어 보시면 요 노란색 보시면요. 매출이 지금 1,100억 달러에서 네. 1271억 달러로 어쨌든 늘었습니다. 매출 그러게요. 자체가 15% 증가한 거고요. 예. 이걸 고정 환율로 환산을 해 보면 19% 증가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매출 자체는 성장성 자체는 뭐 두 자릿수가 나왔었다라는 건 잘 나왔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총 운용 비용 있잖아요. 비용이 17.56% 증가했어요. 네. 지금 매출은 15% 증가했는데 비용이 1,059억 달러에서 1,245억 달러로 늘었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저기서 상세가 됐네요, 많이. 이게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요. 이게 그 이외의 것들이 뭐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이외의 걸 다 메우고도 남을 만큼 너무 손실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응징이라고 할까요? 응징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예, 밸류에이션 상에서 이렇게 좀 가져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아까도 4분기 가이던스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이 1,400억에서 1,480억 달러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환율 때문에 약 4.6% 줄어서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YOY로는 2에서 8% 사이로 성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문제는 시장 예상치가 1,551억 달러였다는 거죠. 기준 대비 이미 많이 벗어났고요. 그리고 아까도 영업이익을 0에서 40억 달러 예상 이렇게 세 줄 딸랑 내놨더라고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어제 뭐 안 좋은 뉴스로 뭐 소송 걸린 건도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존 CEO가 예. 뭐 내부적으로 뭐 소송 하나 걸린 게 있어서 그런 앤디 것도 제시. 예, 예. 걸린 것 같더라고요. 노조 관련해서. 예.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빼긴 했는데 네네. 여러 가지로 뭐 울고 싶은데 뺨 맞았다고 하고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생기네요. 뭐 소송 이런 거는 일론 머스크한테 배워야죠. 네, 소송 전문가죠. 소송 전문가거든요. 네. 전혀 꿈쩍하지 않는. 예. 뭐 즐기는 것 같아 가끔 보면. 그쵸. 예.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도 또 기업을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예, 이제 원체 어제 잘 나온 거 이제 좋은 얘기부터 하고 싶어가지고요. 예. 일단 애플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이번에 잘 나왔던 거는 요 화면 같이 보시면요. 제가 이거 그 보시면 이게 순 매출액 있잖아요. 요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순 매출액이 요거는 거꾸로예요. 작년에 830억 달러 정도였다가 예. 901억 달러로 6% 이상 증가했죠. 그러니까요. 매출이 6% 늘었습니다. 이 자체로 이제 애플 같이 큰 기업은 이것만 돼도 되게 잘 성장한 거고 애플은 보통 1분기 장사가 1년 장사의 반 이상이기 때문에 예. 보통 이때가 이제 4분기가 되게 안 좋은 시즌인데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 예상 자체도 애플이 힘들지 않을까? 뭐 시장 안 좋은데 핸드폰 2년마다 바꾸던 거 2년 6개월 만에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의외로 잘 나왔어요. 중국에서 잘 팔려서 의외로 잘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총 판매 비용 요거 보시면요. 481억 달러에서 이제 502억 달러로 네. 증가했는데 이 비용 8%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하고 비슷해요. 잘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EPS가 4%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시장에서 환호한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잘했다. 원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왔다. 예. 선방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찌됐든 서비스 마진은 70%를 유지하고 있는데 서비스 마진, 그러니까 이 매출도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팀 쿡이 얘기하죠. 0.23달러 배당을 주겠다. 네. 11월 3일까지인가 7일까지인가 산 사람한테는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자체로 좋았었던 거고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미주 보시면 미주도 괜찮았고요. 유럽도 잘 나왔고요. 중화권도 잘 나오고 일본이 감소했습니다. 나머지 태평양 지역 다 잘 나왔고요. 야 유럽이 잘 나온 거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좀 놀랍죠. 의외다. 네. 예. 유럽이. 분명히 영국 사람 입장에서는 환율이 반토막 났으니까 어. 2배 비싸진 셈일 텐데. 그러니까요. 예. 강달러이기도 하고. 예. 그걸 뚫고도 잘 나왔다라는 거니까 예,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봐도 아이패드를 제외하고는 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믹스 자체도 탄탄하고 이익률도 잘 나오고 예. 비용 통제도 잘 되고 있고 역시 큰형님 같다 믿을만하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이제 애플은 그렇게 많이 오히 지금 제가 장을 못 봤습니다만 오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야, 제 애플은 큰형님은 큰형님이네, 진짜 확실히. 애플 했다. 애플 했습니다, 네. 진짜. 예. 지금 뭐 빅테크 중에 살아남았죠. 예, 지금 뭐 프리마켓을 보니까 애플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뭐 미미하지만 예, 조금씩 그래도 예, 온기를 좀 찾고 있습니다. 예. 0.16%. 많이 미미하네요. 예, 미미하지만 네. 우리 미미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정리했다가 시간 때문에 못 하셨던 게 모빌아이 상당 네, 이슈 맞습니다. 업데이트 모빌아이. 해주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시장에 네. 좀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거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저는 어떻게 보냐면 다들 목마를 거예요. 우리가 맨날 똑같은 거 맨날 코카콜라 얘기만 하고 맨날 펩시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 회사인데 꿈이 없잖아요. 사람 꿈을 먹고 살잖아요. 주식은 특히 그런 성향이 강한데 네. 그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세게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모빌아이 이제 종목 코드는 MBLI로 나왔는데 이 회사가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공모가가 21달러로 측정이 됐었고 상장 후 38% 그날 상승했고요. 그리고 시총이 1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24조 정도 되는 거고요. 전체 주식이 5%만 상장했는데 한 4,100만 주 정도 되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인텔 이거 인수할 때 가격이 153억 달러거든요. 지금 상장가가 167억이니까 번 게 없어요, 인텔이. 그냥 투자 원금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 IPO 계획 당시 평가받았던 금액이 5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 3배 이상 더 받을 수 있었는데 3분의 1 토막 난 거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인텔 시총이 1,120억 달러니까 거의 시총의 10%를 얘가 하고 있는데 인텔도 아마 지금 인텔 아마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상보다는 실적이 괜찮았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모빌아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ADAS 분야 세계 1위 기업이고요. 점유율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오. 예, 거의 다 이거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재밌었던 게 테슬라랑 동일하게 카메라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모빌아이. 모빌아이가. 이름이 딱 그냥 딱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네요. 눈으로 딱, 예, 모빌아이. 예, 예.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2015년에 이제 일론이 자율주행 하려고 보니까 모빌아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15년에 같이 협업을 해요. 1년 만에 갈라섭니다. 아시겠지만 사고 나고 나서 예.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다 그냥 갈라섰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테슬라도 이제 보는 걸 기반으로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게 됐고 네. 모빌아이는 두 가지를 보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싸야 되는 거는 그냥 카메라를 쓰고 이제 택시나 이런 안전 문제가 가미가 된 거는 여기다가 라이다를 붙이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치주가 지금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1년이 더 갈지 2년이 더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음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제 생각할 때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온 거 보시면 아마 다음에 테슬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모빌리티가 아마 대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일하게 이번에 빅테크 실적 발표한 거 보면 40% 이상 성장한 거는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향후 10년 내로 그러니까 일론이 그러잖아요. 5년 내로 우리는 5년간 무조건 50% 이상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향후 5년 내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딜까 생각하면 확실한 산업군은 모빌리티다. 전기차, 자율주행, 모빌리티, 자율주행 이런 이쪽이라는 쪽. 거죠. 어. 근데 저도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해봐요. 예. 이러면 누가 이길까? 분명히 이게 인공지능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승자 독식을 하게 될 텐데 과연 누가 이길까? 점유율 싸움으로 가져가게 될까? 근데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테슬라의 FSD, 구글 웨이모, GM의 크루즈, 아마존 죽스,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한국의 현대차까지 누가 이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러면 점유율 싸움이 되거나 이렇게 시장이 혼탁해지면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그럼 돈을 누가 벌지도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결국 그러면 일관 체제를 갖춘 게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면 FSD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가장 많이 깔려 있고 가장 많이 데이터가 있는 곳이니까 FSD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예. 나머지는 테슬라를 다 쓸 수 없으니까 테슬라가 한 20% 점유율을 가져가면 나머지들이 점유율대로 갈라먹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점유율 싸움이 많이 치열해지고 하면 주가가 네. 뭐 과거의 어떤 뭐 테마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완전 그 어떤 산업을 이끄는 하나의 어떤 하나의 그 산업군이 이렇게 점유율 싸움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주가가 올라가는 성향인가요? 아니면은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는 애들은 많이 좀 올라가고 아닌 애들은 좀 떨어지겠지만은 그 어떤 그 전체적인 산업군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보통?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이게 통계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고요. 네. 제 경험상 보면 항상 산업이 형성될 초창기에는 다 같이 올라갑니다. 막 떠요. 그럼 예. 막 붐이 일죠. 예. 거품이 막 생길 정도로 예. 막 붐이 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살아남는 애들이 독점이나 과점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이 사실 붐은 한번 끝난 것 같고 음. 이제는 완전히 그냥 옥석이잖아, 사실. 음.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제 야 이거 테슬라밖에 없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저도 제일 많은 포지션이 있는 게 그쪽이고,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전기차 부분은 이제 완전히 시장을 이제 형성이 끝났지만, 예.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네네. 끝났지만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나은 시스템인지, 이러다가 혹시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라이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또 생기게 될 거고, 법제화가 뭐 법이 무조건 라이다 써라 이렇게 법제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 틀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제일 유리한 거는 현재 테슬라의 테슬라다. FSD가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살짝 또 위험 부담이 있으면 확 또 사람들이 또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변동성이 크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또 알겠습니다. 네, 그럼 모빌까지 정리했고 추가로 더 정리해 주실 거 있을까요? 어차피 한 김에 네. 되게 단순한 거 있어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있잖아요. 네. 저는 구글 재무제표랑 저기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재무제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깔끔하고 단순하잖아요. 메타 재무제표. 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네, 한 예. 페이지면 끝나요. 예. 길게 뭐가 할 것도 성장했나? 없습니다. 뭐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네, 없다. 광고 얼마? 어. 네,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보시면 아주 좋아요. 딱 보시면 보시면 유튜브에 이게 재밌어요. 보세요. 예. 매출은 691억 달러로 6% 증가했는데요. 고정 통화로는 11% 매출 성장했습니다.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 상당히 광고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구글이 굉장히 괜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당 순이익은 1.06달러로 24% 감소한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충격적인 요거죠. 빨간색으로 해서 유튜브 광고 이렇게 쭉 노란색 따라오시면 유튜브 광고가 감소했어요. 2%. 7205에서 7071로 예. 2%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애드버타이징 요것도 쭉 따라오시면 2%밖에 안 늘어요. 53130에서 54482로 2%밖에 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구글 클라우드는 아직도 적자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던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주가가 많이 빠졌겠죠. 그렇지만 강달러 효과를 제외하면 얘도 업황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네. 이제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생각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빠질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3개월간 6.8% 상승했거든요. 근데 매출은 501억 달러, 11% 증가했고요. 네. 고정 통화 기준으로는 16% 증가합니다. 이게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시장 예상 499억 달러에서 강달러로 5% 감소한 걸 생각하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215억 달러, 6% 증가고요. 고정 통화 기준은 15% 증가거든요. 강달러로 9% 감소했으니까 물론 강달러 효과를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손해를 많이 봤는데 예. 고정 환율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준수하다. 예. 주당 순이익도 2.35달러로 13% 감소했거든요. 예. 고정 통화 기준은 7% 감소했고, 예, 시장 예상 2.32였으니까 시장 예상보다도 강달러 감안해서도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나의 좀 우려스러운 게 있냐면 여기 윈도우즈 OEM 돼 있는 게 요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1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PC가 안 팔린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엑스박스 콘텐트 앤 서비스가 요것도 감소했네. 감소했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게임을 안 한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또 이제 게임에 또 한 진지하잖아요. 또 이번에 맞아요. 그렇죠. 블리자드 인수도 좀 그렇고. 근데 블리자드 어떻게 보시나요? 그 게임 블리자드요? 예. 블리자드는 액티비전 제가 블리자드. 예.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선호하고요. 좋은데 블리자드 게임만으로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걸 컨텐츠가 지금 우리가 그 빅테크들의 공통된 문제가 지금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고 뭔가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고 뭔가 새로운 산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에서는 반독점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딱히 성장할 만한 산업은 안 보이고 우리가 기술과 돈은 있는데 컨텐츠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를 찾는 순간 확실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블리자드가 그 컨텐츠 중에 하나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요. 예. 인수 자체는 저는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좋은 생각합니다. 선택이다. 그리고 싸게 샀다는 게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싸게. 네, 이렇게 싸게 살기 힘들어요. 예. 5분의 1 가격으로 샀나요? 그랬잖아요. 굉장히 싸게 인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MS 인수합병은 신의 한 수였던 걸로. 신의 한 수였던 걸로. 예. 그래서 오늘 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까지 이렇게 보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 기간에 맞춰가지고 좀 봤는데 저도 사실 오늘 준비했던 내용이 거의 뭐 동일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 가서 또 제가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 같이 또 뭐 중요한 만큼 저희가 또 깊게 또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이상원 선임 매니저님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요. 2부에 찔링님 모시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